네, 반갑습니다. 저는 디딤365 클라우드 컨설팅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훈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CSAP SaaS 보안 인증 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보시는 보도자료 내용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주요 뉴스들인데요. 좀 살펴보면요. 맨 왼쪽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 공공 부분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로 체결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약 4천억이 돌파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쪽에 있는 자료는 올해 초부터 이제 공공 부분의 CSAP 등급제가 상등급, 중등급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부분은 올해 공공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율이 27.9%에 이를 거라고 좀 다소 느리게 진행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스 대전환 논의를 위해서 과기정통부를 만났던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보도자료들을 보면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가 보시는 건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CSAP, 그리고 SaaS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 공공 부분 클라우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고요. 그 두 번째가 공공 사스 생태계의 그 활용을 늘리는 겁니다. 확대한 방안인데 그 공공 사스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공 사스를 개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CSAP 보안 인증인데요. 지금부터 이 CSAP 보안 인증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5가지인데 이 중에서 1번 시장 현황하고 2번 도입 정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9% 이상 글로벌하게도 국내에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아스뿐만 아니라 사스, 파스, 그리고 최근에는 AI까지 클라우드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클라우드 현황인데요. 국내 클라우드는 2015년도에 5천억 정도에서 올해는 한 3조 2천억으로 한 6배 정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징적으로는 전체 시장에서 15%에서 한 20%가 공공 부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외상 클라우드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이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CSAP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가 추가되는데요. 현재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에 1개에서 지금 9개가 되어 있고요. 이 사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개에서 지금 90개 또는 94개 정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사스 서비스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개에서 15,000개가 넘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 부분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IT 자산에 대해서 보유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IT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이용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원격 교육이라든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역 패스 등 공공 부분의 디지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이 국정 과제 중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하는 이용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 정비 제도도 보면 이제 최근 21년도, 22년도에 크게 바뀌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정보자원 통합 관련 사항들이 클라우드 관련 사항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었고요. 기존에 이제 이용 가이드라인만 포함되어 있던 게 고시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사업을 투자라든지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은 공공 부분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절차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구성도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KT 클라우드라고 하면 민간 영역은 민간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전용은 공공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공공존에서만 클라우드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양쪽이 민간하고 공공은 영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역이라는 거는 단순히 서버 자원뿐만이 아니라 서버를 관리하는 인력들 또는 설비, 시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사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 공공존에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존에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민간 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없고요. 단순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표는 이제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보고 판단하는 자료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상중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중하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망이랑 영역이란 부분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망은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설비를 포함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물리적 분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논리적 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상중하를 구분하는데요. 하등급 같은 경우는 망이랑 영역이 다 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급 같은 경우는 망은 논리적이나 그 영역 같은 경우는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죠. 이 경우가 보통 공공 클라우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등급 같은 경우는 망과 영역이 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고려를 해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상중하를 나눠서 이제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할 때 보안성 검토를 이제 상위 기관이나 국정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럼 국정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보안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되고,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데, 만약에 정책적 측면의 보안 기본 원칙을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요 세 번째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매달 한 번씩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리스트를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내용들은 CSAP 인증을 받은 사스나 또는 이아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CSAP 인증을 받은 사스 서비스에 한해서만 이제 공공에 도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CSAP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SAP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좀 믿을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2016년도에 제도가 정비가 돼서 지금은 이아스, 사스, 다스까지 인증 항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도 운영 체계를 좀 보시면 과기부에서 정책기관은 과기부고요. 그래서 인증기관은 키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신청을 하는 이제 사스 개발 업체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시게 되면 키사에서 이제 평가 기관인 카이트에다가, 지금 한 개 업체밖에 없는데 카이트에다가 평가를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기관에서 신청한 업체에다가 예비 점검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이제 4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초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에 최초 평가가 진행이 되고 갱신 평가까지는 5년 뒤에 똑같이 또 갱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업 평가가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평가 4번 매년 받게 되는 거고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평가 항목을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간편 등급하고 표준 등급도 사스 하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준 등급 같은 경우는 통제 항목이 79가지고요. 간편 등급은 31가지고, 그리고 사스 하등급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취급 부분이 빠져 있어서 3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기에는 통제 항목이 79가지니까 한 79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하시지만, 각각 항목마다 또 증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서 작업이나 준비하실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다음은 평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준비 단계, 평가 단계, 인증 단계 3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KT 클라우드를 신청하실 때 민간 클라우드가 아니라 공공존의 계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프라를 신청을 하셔서 거기에 인프라를 이중화를 한다든지 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인증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이 신청 점수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예비 점검을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평가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예비 점검을 한 2개월 또는 1개월로 줄이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와서 실제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 수수료를 좀 더 인하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보통 30%에서 70%까지 이제 할인을 해드렸는데 이제 50%에서 80%로 좀 더 늘렸다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죠. 다음은 평가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보통 한 달 뒤에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평가위원들이 한 5명 정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준비한 서류를 같이 평가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취약점 점검이나 모의 침투 테스트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서 같은 부분들은 당일이라든지 이제 심사 중에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취약점과 관련한 이제 부적합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합 사항이 최소화돼야지만 빨리 이제 인정을 딸 수가 있는 거라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보통 부적합 사항이 안 나온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면 이 보완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한 달 내에 이걸 작업을 끝내시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한 달 내에 힘들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을 더해서 총 90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90일이 되고 나면 이후에 이행 점검을 할 때 또 한참 기다리셔야 돼서 가능하면 한 달 내에 이행 조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행 조치를 하고 나면 이행 조치가 된 부분을 또 확인을 하루 3일 동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행 조치 사항이 제로가 되어야만 통과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증 단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증위원회가 갖춰지게 되면 인증서 발급이 되는데 이것도 한 달에 한 번만 보통 열려서 보통 운이 나쁘면 이번 달에 신청을 했는데 다음 달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뀐 제도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달에 신청하면 가능하면 그날에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진행할 때 이제 유료 컨설팅을 또 하시게 되는데 유료 컨설팅은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문서 작업을 도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 따라서는 문서를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수정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이드를 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점 부분입니다. 이제 CC, CV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점검 보고서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내부에 이제 컨설팅 업체가 만약에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면 점검뿐만 아니라 조치까지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모의 해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검을 해서 점검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점검 이후에 이제 가이드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컨설팅 업체마다 다른데 이 전체 내용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최초 점검 때 이행 점검 사항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벽하게 받으시더라도 약간의 조치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취약점 조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CC, CV라고 있는데 CC는 이제 IT 인프라 시스템의 설정과 관련한 취약점입니다. 그러니까 OS라든지 웹아스라든지 DBMS나 이런 쪽에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조치해 드리는 거고요. CV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패치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스 코드 진단은 보시는 것처럼 행안부 49개 보안 약점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모의 해킹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총 33개 취약점 기준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키사에서는 이거를 1년에 한 몇 번씩 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인증 심사를 받을 때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유료 컨설팅을 통해서 이걸 사전에 점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급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월에 이제 하등급과 관련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아스 하등급이 있고 사스 하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나왔는데 지금 이아스 하등급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CC 인증받은 뭐 보안 장비라든지 암호화 이슈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 지금 다시 또 그게 어떤 정도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급 이아스에는 하등급 사스를 올리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온 내용 중에는 이제 중등급, 상등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사스와 관련해서도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기존에 간편 등급하고 표준 등급이 사스가 있는데 이 경우는 간편 등급 경우는 하등급 사스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표준 등급은 중등급 사스로 이렇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든지 지금 인증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표준 등급을 하고 계시면 중등급으로 가실 거고요. 그리고 간편 등급을 하고 계시면 하등급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그 CSAP는 믿을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인증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이 믿을 수 있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관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보면 조달 요청부터 시작해서 뭐 입찰 공고, 계약 체결, 납품까지 80일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로 바뀌면서 한 1, 2주 만에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지원 서비스, 융합 서비스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이거는 CSAP 인증을 따고 난 뒤에 이제 여기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요청하는 게 딱 CSAP 인증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SAP 인증서를 취득을 하시면 위에 있는 보안성 5종을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보안성 5종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허락되는 경우는 이제 교육 목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에 서비스를 올리시려면 일단은 CSAP 인증서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밖에 SLA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보통 점검하고 신청 완료되는 데까지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심사를 요청을 하시게 되고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에 등록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조달청에 디지털 서비스 몰에도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한 텀이 한 달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수요기관에서 이용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이 끝나고 나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에 서비스가 등록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등록을 요청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면 한 달 뒤에 디지털 서비스 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몰에도 서비스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기관 입장에서 이제 조달 요청을 하고 진행하는데 80일이 소요되는 게 이렇게 1, 2주 내외에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죠. 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서비스 이용 지원 시스템의 경우는 이제 수의 계약이 원칙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서 견적 요청을 하나 하게 되고요. 견적이 협의가 되면 바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관 내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복수업체에게 제안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제안 평가를 기관 자체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업체와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2천만 원 이내만 가능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로는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몰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기관에서 디지털 서비스 몰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안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게 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 평가를 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기관 입장에서 조달청을 이용할 경우에 약간의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디지털 전문 계약 제도 이용 현황을 좀 보시면 이제 여러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데, 이아스 같은 경우는 이 9개 서비스, 인증을 받은 9개 서비스를 리셀링하는 MSP 서비스까지 해서 좀 많이 보이고요. 그 사스 쪽은 지금 81개인데 한 85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계약된 건수 금액인데요. 약 4,500억 정도가 이 디지털 서비스 몰을 전문 계약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스 쪽, 공공 사스 쪽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과기부나 행안부나 이런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특히 사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다음은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들하고 제가 끝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평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카이트라고 지금 한 개 기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곧 TTA나 뭐 다른 업체가 이제 평가 기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평가하는데 대기 기간이 좀 줄어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초 평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편 등급은 2천만 원, 표준 등급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기존과 다르게 이제 50%에서 80% 해주겠다는 게 이제 새로 나온 6월부터 적용될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는 인증 유효 기간인데, 이 사후 평가도 보면 약 한 2,500만 원,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경우도 지금 1년 차랑 3년 차, 4년 차는 이제 문서로만 준비를 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됐고요. 2년 차는 현장 평가를 무조건 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50%에서 80% 할인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점검 대기 기간인데 현재 예를 들어 지난달에 신청한 업체면 4개월 뒤에 예비점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긴데요. 이거를 이제 6월부터는 1, 2개월 내에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등급 사스는 지금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등급 사스는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스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클라우드 기반 사스 중복 통제 평가 항목 제외 부분인데 저 내용은 이제 KT 클라우드로 만약에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또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인증 심사 평가 항목이 좀 줄어드는 부분하고 비용이 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예, 끝으로 데이터 분리 보관 요구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 4월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각 기관마다 데이터를 분리하라고 했는데 이게 멀티 테넌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4월 이후부터는 이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CSAP 인증을 좀 준비하시는 업체들은 내부에 TF팀을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기존 업무를 하면서 이 일까지 하면 많은 직원들이 퇴사까지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제 문서 담당자, 개발 담당자, 인프라 담당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가능하면 TF팀을 1년 동안 이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요 직급의 이 임원급이 이제 총괄을 하시게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인증하실 때 간편 표준을 꼭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간편 등급을 받았다가 다시 표준 등급을 받는 경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표준 등급은 이제 전자결제, 회계관리, 인적자원관리, 특히 이제 보안 서비스 등은 다 표준 등급이고 나머지는 간편 등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키사에다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걸 유료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지 직접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건데 이때는 이제 키사의 자료실에 가면 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내부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그냥 이거는 맡기고 직접 하시는 일에 열중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사스를 개발하고 난 뒤에 문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발은 개발대로 하시면서 인프라도 따로 준비하시면서 문서 작업을 같이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사스 보안 인증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